네, 안녕하세요. 더 배움 회원 여러분. 노동시장론을 강의하게 될 김재영입니다. 예, 노동시장론이란 뭔지만 살짝 말씀드리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동시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동시장이란 과연 무슨 시장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보면 농산물 시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혹은, 수산물 시장도 있고 이런 개념의 시장들이 존재하죠. 우리 노량진에 가면 수산물 시장 있죠. 그 다음에 가락동에 가면 농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혹은 또 마장동에 가면 축산물 시장 형성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노동시장엔 어디 가야 찾을 수 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죠? 노동시장 고용센터라는 곳도 노동시장이고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는 직업 소개서, 예, 이것도 노동시장이고요. 또 지자체에서 하는 일자리 지원센터 이런 것도 다 노동시장이고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취업하고자 찾아갔던 취업과 관련된 부서 그 자체도 노동시장입니다. 그럼 노동시장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사실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산물 시장이나 혹은 농산물 시장처럼 특정 어느 지역에서 형성되는 그런 물리적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인자, 여러분들 구인자는 어디예요? 예, 회사나 기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직자, 여러분들이 되겠죠. 여러분들 구직자, 근로자가 되는 거죠. 실업자, 그죠? 이 사람들이 어느 곳에 구인과 구직이, 구인자 입장에서는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거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구인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겁니다. 그렇게 만나는 시장이 노동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노동시장 개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동시장론에선 주로 어떤 것들을 배우느냐? 그러면 노동시장도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어떠냐에 따라서 노동시장이라고 했으니까 노동시장의 수요는 기업이 되는 거고요. 노동시장의 공급은 구직자가 되는 겁니다. 공급자인 거죠. 고등급자.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이 벌어지느냐. 특히 임금이 결정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쓸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 임금을 깎고 싶겠죠. 근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야 되겠죠.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개념에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동시장 하면은 그 노동시장 자체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장이 노동시장에 관련된 거였다면 두 번째는 임금과 관련된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서 또 결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제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최저임금에 의해서 5,580원이니 시급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직무급에 의해서도 결정되고 혹은 연봉제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런 임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쓰여지는가라는 부분들의 임금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실업. 세 번째 장에 가서는 실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업이라면 뭐예요? 일은 하고 싶은데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할 의지가 없다. 그럼 뭐예요? 실업자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게 실업이지 나 일하기 싫어 그냥 집에서 놀래요. 뒹굴뒹굴. 이건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죠. 왜? 국가 입장에서도 놀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억지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하고자 하는데 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실업자 혹은 실업의 상태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그 실업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노사관계입니다. 자, 노와 사라고 했잖아요. 노와 사. 그러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라는 거죠. 그럼 주로 우리 사용자에 대항해서 노동자가 1대1로 대항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집단을 형성하죠. 집단이 뭡니까? 노동조합이 되는 거죠. 예, 노동조합. 그래서 사실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좀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큰 줄기에서 보면 노동시장의 한 파트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노동시장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노동경제학이라고 경제학에서 온 건데 자, 이 시간에는 이제 1장 노동시장의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80페이지 펴겠습니다. 180페이지 펴면 첫 번째 노동수요에서 노동수요의 노동수요의 개념 나옵니다. 노동수요의 개념. 자, 노동수요라는 건 도대체 뭐냐? 노동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의 양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의 양이에요. 그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양이라는 것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경제학에서는 일정 시점이라는 개념이 있고 일정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유량, 그 다음에 유량의 개념, 그 다음에 저량의 개념이라고 표현해요. 유량이라는 것은 이것처럼 일정 기간이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근데 저량이라는 건 뭐예요? 일정 시점. 예를 들어 볼게요. 2015년 한 해 동안 출생한 출생자 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5년 1월 1일 0시부터 2015년 12월 31일 24시까지 태어난 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일정 기간 동안이잖아요. 그죠? 그게 유량이고요. 저량은 자, 2015년 대한민국 인구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2015년에 했으니까 2015년 1월 1일 0시 시점에서의 대한민국 인구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일정 딱 고 하나 딱 끊어서 그 시점에선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게 저량입니다. 어쨌든 자, 지금 일정 기간이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유량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 수요의 특징은 첫 번째는 유량의 개념을 갖는다. 예, 두 번째는 유발 수요라는 거죠. 유발 수요. 혹은 파생 수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기업에서 여러분들 쓰고자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에게 돈 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왜 여러분들을 쓰겠습니까? 예,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제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쓴다는 거죠. 그럼 기업에서는 왜 만들어냅니까? 예, 소비자들이 사주기 때문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해 주니까 여러분들 쓰는 거예요. 혹은 서비스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서비스를 소비자가 이용해 주니까 여러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예, 소비자의 어떤 소비에 대한 이것들이 결국은 채용, 예, 이 노동시장,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노동의 양이라 그랬죠. 노동의 양이 되는 거죠, 이게. 이것을 이 소비가 있으니까 유발되어진다 그래가지고 유발 수요 혹은 파생 수요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서 파생되어진다, 어떤 데서 유발되어진다, 예, 소비에 의해서 최종 생산품,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의 소비에 의해서, 예, 소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유발되어진다라는 거죠. 노동의 양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노동 수요의 두 번째 특징은
파생 수요 혹은 유발 수요라는 얘기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합 수요라는 거예요. 결합 수요. 그래서 세 번째는 결합 수요다. 결합 수요라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경제학을 배우셨거나 뭐 상업을 좀 배우셨던 분이라면 생산의 3요소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생산의 3요소.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토지예요. 두 번째가 노동이고요. 세 번째가 자본입니다. 여러분들 뭐 음악의 3요소 혹은 연극의 3요소 그렇듯이 생산도 생산에 3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집신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신. 그러면 이거는 토지는 원료 같은 거예요. 원료, 원재료, 그 다음에 공간,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노동은 말 그대로 사람 쓰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 그 다음에 자본은 돈과 기술 같은 것들을 자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신이라는 거 하나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집신. 아주 간단하게 집신을 만든다고 생각해도 자, 집신 만들 때 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집신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원료가 필요하겠죠. 집이라는 원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만들죠. 집신은 기계가 거의 만들지 않잖아요.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신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집신 못 만드는데 어떻게 집신 만들겠습니까? 기술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폰 원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생산하잖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돈이 없으면 되나요? 안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무언가 만들어내는 생산이라는 걸 할 때는 꼭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으니까 사람만 채용하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집신을 만들어도 세 가지 다 필요하다 그랬어요. 토지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노동 자체로서 필요한 게 아니라 토지와 자본이라는 것이 결합됐을 때 그 가치가 제대로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 수요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노동은 토지와 자본이 결합되어야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므로 결합 수요라는 거죠. 이것도 잠깐 적으면 노동은 노동 자체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생산하는 최종 생산물, 그게 제조업에서는 상품이 될 거고요. 서비스업에서는 서비스 제품이 되겠죠. 어쨌든 무엇이 됐든 간에 뭐 유통업체에서는 유통 물건이 될 거고, 그런 최종 생산물의 소비자 수요 크기에 의해 유발되어진다는 거죠. 유발되어짐으로 유발 수요 혹은 파생 수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유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은 일정 시점에서 필요한 게 아니야.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장이 채용해서 자 2015년 9월 1일 날 출근하세요. 그럼 출근하자 딱 하자마자 9시 출근하자마자 딱 그만두세요. 퇴근해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최소한 하루를 일하든 한 달을 일하든 1년을 일하든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 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저량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어지므로 유량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노동 수요는 노동 수요라는 특징과 개념과 그 다음에 노동 수요의 특징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의 양이다. 다른 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 교재에 맨 하단에 있는 다시 말해서 노동 수요란 재화나 서비스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을 말한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 수요의 특징 파생 수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결합 수요라는 거, 그 다음에 유량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입니다. 노동 수요 그러면 기업에서 사람들을 쓰는 것은 많이 쓸 것이냐, 적게 쓸 것이냐, 혹은 기간을 길게 쓸 것이냐, 짧게 쓸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결정은 무엇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은 1차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고요. 2차 시험에서도 아주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노동이라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결정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노동 시장도 하나의 시장입니다. 단지 제품 시장처럼 특정한 물리적 장소가 없을 뿐이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한 10,000원씩 한다 그러면 많이 사겠어요? 적게 사겠어요? 많이 사죠. 한 2개쯤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과만 하고 하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글을 쓸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가격이 싸면 어떻게 해요? 많이 사고 가격이 비싸면 어떻게 합니까? 적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가격은 뭐예요? 노동의 가격. 임금이라는 거죠. 임금. 그래서 첫 번째는 노동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게 임금입니다. 임금. 이렇게 임금률이라고도 표현하고 임금이라고도 쓸 수 있는데 임금이 비싸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적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임금이 싸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예, 사람들을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두 번째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임금이 싸면 노동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 수요는 올라가는 거고 임금이 비싸면 노동 수요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생산 요소라 그랬죠. 생산 요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의 생산 3요소 뭐가 있나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경제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일정한 자원을 갖고 한정된 자원을 갖고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게 경제예요. 한두 끝도 없이 갖다 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경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일에는 한정된 자본을 갖고 쓴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자, A와 B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 쓰신 거니까 지워도 되겠죠. 네, 그래야 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라는 것이 있다. A는 토지에 50을 투자하고 자본에 30을 투자하다 보니까
노동에는 얼마밖에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100이라는 한정된 점. 그렇죠. 20밖에 투자를 못해요. 근데 다른 B라는 기업에서는 토지에 30만 투자해도 되고 자본은 30 가져가야 돼. 근데 그럼 나머지 노동에는 얼마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40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도시에 있는 기업이고 B는 농촌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임대료가 A는 비싸겠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근데 시골에는 임대료가 싸잖아요. 공장을 임대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좀 싼 가격에 쓸 수 있겠죠. 자본이 똑같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요? 시골에 있을 때 훨씬 더 그 공장은 사람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다른 데 들어가는 걸 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A보다 B가 훨씬 더 노동 수요가 많은 거죠. 무엇 때문에?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때문에. 그렇죠? 예,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30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뀐다면 그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훨씬 더 노동을 더 많이 쓸 수도 혹은 적게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높으면 노동을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노동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예, 이해하시죠? 예, 그런 겁니다. 그게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에서 노동 수요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교재 182페이지로 넘어가면 소비자 수요의 크기라 그랬습니다. 소비자 수요의 크기. 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A사가 있고 B사가 있어요. 근데 A사의 시장 점유율은 80%고 B사의 시장 점유율은 20%다. 그럼 여러분들 어느 회사에서 근로자 많이 쓰나요? 어디에? 예, 당연히 A사에서 근로자 많이 쓰겠죠. 왜? 많이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근로자 많이 고용해서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실어다가 판매처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A사가 노동 수요가 크겠죠? 왜? 소비자 수요가 크니까. 그러면 소비자 수요가 적은 기업일수록 적은 사람을 쓰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소비자 수요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수요가 크다. 소비자 수요가 크면 노동 수요가 어떻다? 예,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 수요가 작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동 수요도 당연히 작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소비자 수요의 크기는 순방향으로 흘러가요. 정의 방향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동 생산성의 변화예요. 노동 생산성의 변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처음에 10명의 사람을 뽑았는데, 신입을. 근데 이 회사가 100개의 제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10개씩을 만들어줘. 그러다 보니까 10명에서 10개씩 만들어 보니까 100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2년쯤 지났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좋아지겠죠. 숙련이 되니까. 근데 그래서 10명인데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는 10개 만드는 게 아니라 한 12개씩 만들어낸대. 네? 숙련이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신입사원일 때는 조금 만들다가도 조금 더 지나면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2개를 만들어낸다. 근데 그럼 120개예요. 근데 시장에선 100개만 필요하대. 그럼 20개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창고에 쌓아놔? 팔리지도 않는 걸?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그만큼 20%를 어떻게 돼? 해고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좋아지면 오히려 노동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지만요. 오히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0%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20%의 생산성이 좋아졌다면 가격이 내려가야 어떻게 돼요? 내려갈 수도 있죠. 그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20% 싸졌으면 소비가 20%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늘어나겠죠. 싸졌으니까 그만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안 자르는 거죠. 네. 오히려 20% 가격이 싸졌는데 소비는 30% 늘어났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늘리겠죠. 사람들을. 그죠? 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그거에 따라 변화에 따라서 노동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생산 기술 방식의 변화인데 예. 오타가 좀 났네요. 생산 기술 방신이 아니고 방식입니다. 예. 생산 기술 방식의 변화. 예.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 회사도 있고 B 회사도 있는데 A 회사든 B 회사든 라인을 3개를 돌려요. 그래서 A 회사도 1라인, 2라인, 3라인을 돌려. 그래서 사람이 10명씩이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B 회사도 1라인, 2라인, 3라인을 돌리고 10명씩을 근무시켜요. 한 라인에. 근데 A 회사는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회사예요. 수작업을 꼭 해야 되는 회사라 이런 얘기죠. 근데 B 회사는 기계로 돌려도 된대. 그래서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B 회사는 1라인은 돌릴 수 없는 라인이었어. 그래서 그냥 10명을 간 거야. 근데 B 라인은 기계를 도입해서 기계 도입하다 보니까 기계를 다룰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9명은 해고해도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3라인도 기계를 도입하다 보니까 기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 다 내보냈어요. 그러면 여기는 바뀌어도 10명씩인 거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회사니까. 여기는 30명 그대로 가는데 여기는 몇 명이야? 12명으로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산 기술 방식이 사람이 하던 것을 기계가 하는 방식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노동 수요가 확 바뀐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은 생산 기술 방식에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을 많이 쓸 것이냐 적게 쓸 것이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요거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요거는 시험 문제 아주 잘 출제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는 그 노동 시장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또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시간에는 요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